명문대를 졸업하고 공기업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 공립대 교직원 시험에 합격했던 A.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 같던 A는 하루아침에 특수강간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그를 신고했던 이는 B양으로 그녀는 첫 조사 당시 A가 범인이라 주장했지만 이후로 자취를 감췄고 체포된 지 한 달 후에야 A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A는 구속기간에 새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고 전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혐의 때문이었죠. B양이 자취를 감추었기에 A는 풀려났지만 B의 부모는 A를 욕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주변 인물들도 A를 손가락질하며 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A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B양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출한 뒤 도둑질을 하며 삶을 살아가던 B양은 어느 날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추궁에 B양은 우연히 주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A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후에 이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A에게는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A는 B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그녀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에 결국 씁쓸하게 마무리된 이 사건. 이와 비슷했지만 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27일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글에 달린 고삐 풀린 심각한 살인자라는 댓글. 사진에 찍힌 인물들은 영국 런던 외곽에 있는 롬퍼드 지역에서 자칭 자경단 활동을 하던 제임스 댄비와 토니 오툴, 엠마 홀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들은 루크 하우드라는 남성을 살해합니다. 정의를 실행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들이 루크를 살해한 이유는 얼마 전 엠마와 친했던 에밀리가 2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으로 루크를 지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에밀리는 길을 가던 중 루크를 보았고 2년 전 자신을 범했던 남자가 그가 분명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젊은 청년 루크는 처음 보는 에밀리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습니다. 에밀리는 루크가 범인이 확실하다 주장했기에 그는 체포됐지만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결국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한 번 찍힌 낙인은 루크를 괴롭혔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직장을 잃고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이 소식을 접한 엠마는 에밀리의 말이 진실이라 믿으며 루크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녀와 자주 어울리던 제임스와 토니를 꼬드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루크를 살해한 뒤 그 사진을 에밀리에게 보내며 정의가 실현됐다며 즐거워했습니다. 루크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은 빌리라는 지인을 불렀고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작업하던 중 엠마는 물건을 사온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모아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살인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경찰에 신고한 엠마. 결국 엠마의 신고로 그들은 모두 체포됐지만 여전히 제임스는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며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에밀리가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이 루크가 아니라 말했을 때 제임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저 제임스가 누군가를 살해할 구실을 찾았다며 루크를 실질적으로 살해한 그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최소 25년형을, 범인을 도왔던 토니와 엠마는 각각 17년, 15년형을, 시신 유기를 도왔던 빌리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여성의 거짓된 주장과 그의 분노한 사람들의 해서는 안 될 범행으로 결국 무고했던 루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천국에서는 부디 편안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